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무대였던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상호 연계된 세계를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린 G20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정상급 인사 13명을 연이어 만나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양자, 다자 외교 활동으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규탄을 포함하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주로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G20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일 자체가 이례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구두 성명과 같은 이러한 언론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사상 첫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과는 확실히 온도차를 확인했습니다. 취임 첫 독일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서울에 도착합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수호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며 대북 추가 제재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동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제보 목소리의 당사자로 알려진 이유미 씨의 동생 37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조작된 제보를 하는데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영장 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 사실을 지시하거나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제보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미 씨의 주장과 강요가 없었다는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 등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모레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기간이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 공고를 통해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이고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지난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넘게 표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결위를 내일 소집해 추경안 상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예결위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심사 착수가 불가능한 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하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회의 진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내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이지만 이 부회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증인 신문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영자 오모 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촬영 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고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더위가 심해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주는 36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도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 더위 불쾌감이 무척이나 심한데요. 밤부터는 차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이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 곳곳에도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또 서울 등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소낙성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차츰 밤부터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장마전선을 강하게 발달시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6도로 곳곳에는 열대야 가능성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1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